손흥민 이미 9월 이적 협상. 오른쪽 화살표. 명장이 원한다. 영 매체도 인정. 라리가 1위 팀 입성 점점 현실화. 캡틴 손흥민, 32 토트넘, 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이적이 점점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라리가 3대장,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손흥민 영입을 원한다. 영국 투더레인앤드백은 22일, 한국 시간, 스페인 빅클럽 아틀레티코가 토트넘 스타 손흥민의 깜짝 영입을 노린다고 전했다. 아틀레티코는 오래전부터 손흥민과 연결되고 있는 클럽이다. 지난 9월에는 또 다른 영국 매체 코트 오프사이드가 손흥민 측과 아틀레티코가 이미 이적과 관련해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최근 아틀레티코의 이적설이 또 떠졌다. 스페인 피차에스는 지난 20일 내년 6월에 계약이 끝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스타 손흥민은 아틀레티코에 도착할 수 있다면서 손흥민의 계약이 2025년에 만료되면서 그의 미래가 주목받고 있다.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보인 클럽 중 하나는 아틀레티코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아틀레티코는 공격 보강을 원하고 있는데 명장 디에고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감독이 원하는 선수 조건을 갖춘 손흥민이 마침 내년 여름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에 나올 수 있다. 피차에스는 손흥민은 뛰어난 실력과 경험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투더레인앤드백도 아틀레티코는 베터랑 윙어인 손흥민의 계약기간 만료, 또 FA 영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이적설을 인정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기간은 내년 여름이면 만료된다. 계약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재계약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2026년까지 늘리는 1년 연장 옵션도 발동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꾸준히 손흥민의 이적설이 등장하고 있다. 아틀레티코를 비롯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티르키의 갈라타사라이,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 등과 연결되고 있다. 아틀레티코의 경우 올 시즌 라리가 1위를 달리고 있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등 라이벌들도 제쳐냈다. 손흥민이 그토록 우승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옵션이기도 하다. 투더레인앤드백은 아틀레티코, 메뉴 같은 구단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에게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토트넘은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수 있지만 손흥민이 토트넘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고려한다면 토트넘 팬들과 선수는 불만을 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월 비공식 회담 오른쪽 화살표 몇 달 내 계약할지도 손흥민. 라리가 3강, 아틀레티코 이적설 속도 붙였다. 손흥민이 토트넘과 재계약을 원하고 있는 건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토트넘의 반응은 다소 미온적이다. 손흥민을 둘러싼 여러 이적설이 난무하는데 토트넘은 계속해서 새로운 장기 계약을 제안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미 손흥민은 토트넘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지 알렸는데도 아직은 1년 연장 옵션 발동 외에 다른 소식은 없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레전드로 자리매김했다. 입단 2년차였던 2016에서 17시즌부터 현재까지 8시즌 연속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다. 나이 때문에 재계약을 고민하는 현 시즌도 19경기에서 7골 7도움을 기록하며 여전히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 요즘 페이스가 아주 좋다. 최근 4경기에서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노쇠화를 걱정하는 시점까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활약을 펼치는 중이다. 자연스럽게 토트넘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최다 도움, 68도움, 신기록도 세웠다. 토트넘이 신중해지면서 손흥민은 자유계약 선수 FA로 떠나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손흥민이 공짜라면 영입할 위사가 있다고 알려진 팀만 갈라타사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등 여럿이다. 이번 주에는 토트넘 시절 영혼의 파트너였던 해리 케인이 손흥민에게 직접 러브콜을 보내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로 번졌다. 여기에 스페인 3강 중 하나인 아틀레티코 또한 손흥민을 영입 대상에 넣었다. 스페인 언론 피차에스는 아틀레티코가 손흥민을 유망한 옵션으로 보고 있으며 그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손흥민과 아틀레티코의 연결고리는 지난 9월 피차에스의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 비공식 회담이 있었고 지금은 몇 달 내 계약 가능하다는 급발진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아틀레티코를 이끄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손흥민을 원해 협상의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아틀레티코는 공격에서 새로운 유형의 선수를 추가해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손흥민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손흥민은 공격 진영 여러 포지션에서 뛰며 득점과 도움을 기록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이 강점이라 아틀레티코에서도 핵심으로 여겨질 것이란 분석이다. 손흥민과 아틀레티코 모두 기회가 될 이적설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다. 아틀레티코는 다르다. 이번 시즌 라리가 1위를 달린다. 시메오네 감독 체제에서 라리가 우승 2회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2회 등을 해냈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어려워 보이는데 아틀레티코는 상황이 달라 손흥민을 유혹할 만하다. 스페인 소식의 영국 매체 컷 오프 사이드도 아틀레티코가 손흥민을 영입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틀레티코는 몇 달 내에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알렸다. 손흥민은 2025년 여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적 가능성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다. 3. 오피셜 굿바이 흥민 토트넘 떠나 몰락한 천재 PL 무대와 작별 이제 새로운 도전 나설 때 손흥민 토트넘 핫스퍼 위 절친으로 알려진 델리 알리 28가 프리미어리그 무대와 작별을 고했다. 알리는 20일 한국 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2025년은 나에게 흥미진진한 기회와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 모른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 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에버턴 구성원이 나에게 보여준 지지에 감사하다. 경기 감각을 회복하는 것은 힘든 여정이었다. 안타깝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지금이 새로운 장을 넘기기 적절한 시기인 것 같다. 구단의 모든 사람에게 행운을 빌며 곧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고 전했다. 알리는 과거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으로 주목받은 축구 천재였다. 토트넘 시절 손흥민과 환상의 호흡을 보이며 데스크라인을 구성한 것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태도 및 자기관리 문제로 갑작스레 무너졌고 올여름 에버턴과 계약이 만료된 후 1군 훈련만 함께 소화하는 실정이었다. 2012년 밀턴 킨스 던스 소속으로 프로 데뷔했고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으며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켰다. 알리의 통산 기록은 269경기 67골 61도움, 조국 잉글랜드를 대표해 2018 국제축구연맹, 피파, 러시아 월드컵 4강 진출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2019-20 시즌 기점으로 경기력이 하향 곡선을 그렸다. 잔부상이 발목을 잡는가 하면 경기와 훈련에 집중하지 않는 게으른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 에버턴 이적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베식타스 JK로 임대를 떠난 지난해 2월 이후 공식전 출전 기록이 없다. 알리는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위원 게리 네빌과 인터뷰에서 과거 성적 학대 트라우마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현재로서 유력한 차기 행선지는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이 이끄는 코모 1907이다.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에 의하면 알리는 코모의 합류에 훈련을 받고 있으며 구단은 성과에 따라 정식 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4. PL 리뷰 아모림 제2위 텐하흐 되면 안 되는데 슈팅 23회 메뉴 OT 서본머스의 0에서 3 충격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2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에서 본머스의 0에서 3으로 패배했다. 홈팀 메뉴는 3-4-2의 1포메이션을 꺼내들었고 지르크지, 브루노, 디알로, 말라시아, 우가르테, 마이누, 달롯, 리산드로, 맥과이어, 마즈라위, 오나나가 선발로 나왔다. 이에 맞선 원정팀 본머스는 4-2-3의 1포메이션을 가동했고 에반 유송, 와타라, 클라위베르트, 세메뇨, 크리스티, 아담스, 케르케즈, 하이센, 자바르니, 스미스, 케파가 선발 출장했다. 메뉴가 아쉬움을 삼켰다. 전반 6분 마이누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잃어버렸지만 수비 맞고 디알로에게 공이 향했다. 디알로가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지만 케파 골키퍼가 막아냈다. 본머스도 반격에 나섰다. 전반 8분 세메뇨가 페널티 박스 앞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오나나 골키퍼 정면이었다. 메뉴가 득점을 노렸다. 전반 18분 디알로의 패스를 받은 브루노가 과감하게 슈팅을 때렸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먼저 앞서 나간 건 본머스였다. 전반 29분 우측면에서 본머스가 프리킥을 얻어냈다. 크리스티가 왼발 크로스를 올렸고 하이센이 헤더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메뉴가 땅을 쳤다. 전반 40분 달롯의 패스를 받은 디알로가 페널티 박스 우측 지역에서 뒤로 내줬다. 브루노가 바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문을 외면했다. 전반 41분에는 브루노가 페널티 박스 좌측 지역에서 슈팅했지만 케파 골키퍼를 뚫어내지 못했다. 전반은 메뉴가 0에서 1로 뒤진 채 종료됐다. 본머스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후반 14분 클라위베르트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즈라위에게 걸려 넘어졌고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클라위베르트가 키커로 나섰다. 클라위베르트는 골키퍼를 속이며 왼쪽으로 슈팅해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점수 차이가 더 벌어졌다. 후반 18분 에반 유송의 패스를 받은 와타라가 페널티 박스 좌측 지역에서 컷백을 내줬고 세메뇨가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쐐기를 박았다. 메뉴가 본머스의 골문을 두드렸다. 후반 20분 호일룬이 수비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넣어줬고 가르나초가 뒷공간을 파고들었다. 가르나초가 슈팅했지만 골키퍼를 뚫어내지 못했다. 후반 24분에는 달롯의 패스를 받은 호일룬이 페널티 박스 좌측 지역에서 강한 왼발 슈팅을 때렸지만 케파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다. 본머스가 날카로운 공격을 전개했다. 후반 36분 빌링의 패스를 받은 케르케즈가 페널티 박스 좌측 지역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왼쪽으로 벗어났다. 결국 경기는 메뉴의 0에서 3패배로 막을 내렸다.